자,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썩 좋지는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까 하다가 결국에 하던 대로 또 버릇처럼 유튜브를 또 봤습니다. 근데 한 유튜버를 보면서 덕분에 짧게 킬링타임 시간 죽이기 끝내고 제 할 일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지금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사람이 지루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가 있는데 특히 주말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좀 주말을 헛되게 쓰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은 괜찮은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는 영상은 주식 유튜버였고 저는 거의 3년 이상 그분의 유튜브를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꾸준히 거의 3년 내내 진짜 꾸준히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렇게 올리시는데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하는 분들은 보면은 인생을 되게 잘 좀 지혜롭게 풀어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분을 보면 특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존경하고 자주 그 영상을 챙겨서 보고 있는데 네, 잠시 화면 조정을 좀 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영상을 좀 많이 봤어가지고 어, 좀 뭔가 피곤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운동을 조금 더 해주는 편입니다. 한 30분이라도 운동하고 특히 유산소를 하면은 숨을 많이 쉬면서 뇌 산소 공급도 많이 하고 해서 더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웨이트해서 근육 단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근육을 만들 때도 어떤 기능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예. 더 신체 뇌도 발달시키고 이 몸 근육을 단련하는데 뇌에 있는 신경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그것도 아마 도파민이었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육 운동도 꽤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몸을 되게 녹초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고 나서 숙면을 취하면은 어, 도파민이 더 숙면을 하는 동안 증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깨끗하게 씻고 쉬면은 하루가 저는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자기 주변에 방 정리를 좀 하라고 하는데 저도 어제 그렇게 했죠. 예, 어제 방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잘한 선택이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어떻게든 이뤄내 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 아니라 여유롭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그 난이도와 강도를 높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체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운동할 때랑 비슷하게 생활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중요한 게 점진적인 과부하를 줘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조금씩 활동을 해서 방금 말한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쁘게 만드는 그 바쁜 게 아마 부가적인 수입을 만들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지만 예, 조금씩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우량주를 하나씩 사라 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루에 일당 한 10만원 받으면은 삼성전자 요즘 5만원이니까 한 주 사고 한 주는 이제 열심히 일한 본인을 위해서 쓰면 되겠죠. 저라면은 월배당을 주는 리얼티 인컴 같은 주식을 한 5개 정도
선정을 해서 뭐 매주 뭐 10월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뭐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리얼티 인컴을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어, 배당을 월 배당 받았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예. 기분이 좋더라고요. 되게 적은 뭐 1, 2달러 그 정도긴 했는데 음, 수익률 1, 2달러가 아니었나? 좀 더 됐을 거예요. 한 뭐 4달러, 5달러씩 이렇게 받았나? 결국에 뭐 햄버거 한 개 값이잖아요. 예. 수익률이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가 자체가 좀 오르다 보니까 한 그때 20% 정도 올랐나 해서 팔았습니다. 결국엔. 예. 야 이거 뭐 4년짜리 그 배당 수익률을 그냥 지금 팔면 되잖아 하면서 팔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그 도파민을 꾸준하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차버린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방법으로 우울증 또는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바로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고, 예, 유튜브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 강방천의 관점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를 먼저 소개하자면 S플러스 자산운용사의 강방천 회장이십니다. 유튜브에도 이름 검색하면은 많이 출연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분들의 이런 유명하신 분들의 영상을 다 챙겨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책을 통해서 이분들의 생각을 요약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좀 하나씩은 사서 읽어보는 편입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분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일반적인 저 같은 지식이 부족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똑같이 따라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들고, 내공, 정보, 지식 뭐 등등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책을 세세하게 리뷰를 할 능력도 없거니와, 예, 그러다가는 시간을 너무 뺏을 것 같아서 이분이 강조하신 개념이 하나 있는데, KPR, 퍼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리뷰를 할까 합니다. 예,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2부에 있는 2부의 2장 강방천의 가치 측정 도구라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K퍼를 구해야 하는데 이익의 질을 구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가지를 분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익의 지속성, 그 다음에는 변동성, 그 다음에 확장 가능성,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성을 분석하라는 건데, 다른 말로는 비즈니스 모델, BM 모델을 분석하라는 말과 같은 거고, 이제부터 B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BM은 결국 리더에 의해서 갈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의 통찰력, 그리고 추진력, 극복, 정신, 이런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뭐 기업 보는데 뭐 한 사람이 뭐 하는지까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부분인데,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그 팀원들 간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심지어 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회사는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 이익을 구하는 건데, 미래 이익은 세 가지 기준을 두고 따져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존의 회계학에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거의 거를 따져본다는 거죠. 영업현금 흐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설비 투자 비용을 제외하고 잉여현금 흐름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 수요와 경쟁 구도를 예측하라고 하는데, 특히 경쟁 구도를 유심히 봐야지 가격 판매량 비용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은 다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렇게 처음에는 들으면 당연히 어렵지만,
몇 번 읽어보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그냥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뭐 설비 투자 비용, 잉여 현금 흐름, 전환 비용, 뭐 이런 단어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펄을 구하는 이유는 결국에 현재 있는 그 펄이라는 개념은 과거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익의 질, 아까 여기서 말한 지속성, 변동성, 확장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계속 동일할 거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케이퍼라는 본인만의 어떤 가치 선정하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 기업인 카카오와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비교하자면은 둘 다 현재 퍼가 10 정도에 있죠. 이렇게 10 정도에 있는데 주가는 결국에 EPS 곱하기 퍼입니다. 네, 카카오는 현재 EPS 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뭐 신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그 좀 오래된 우량한 기업보다는 어떤 뭐 현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생각을 하면 많이 있겠죠.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가정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순이익에서 설비 투자로 빠져나갈 것들이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좀 덜하죠. 삼성전자는 뭐 책에서 본 거인데 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돈이 뭐 영업이익의 10% 정도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뭐 한 50% 정도는 돼야 된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공장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계, 설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카오는 사무실에서 물론 단순한 제 생각이지만 사무실에서 어플 만드는 뭐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현금 흐름, 영업 이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빼놔야 되는, 유보해놔야 되는 그런 비율 자체가 삼성전자는 더 높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배당금이 더 커질 가능성은 아무래도 서비스업 쪽이 더 높다라는 거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만 확실히 읽어봐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모든 걸 다 예시를 들고 하려면은 이거는 본인의 그 통찰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말로 설명한다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로 뭐 관련한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 제 생각에는 그냥 주식 종목을 하나를 두고 그걸 가지고 스스로 어떤 자료를 좀 뭐 조악한 그런 인터넷에 있는 뻔한 자료겠지만 그런 거를 토대로 어, 본인만의 케이퍼를 만드는 그 방법을 제가 스스로 연구해 보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T팜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제 멋대로 한번 가치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허접하고 부족하겠지만 뭐 그런 근거만 들고 가도 그런 논리만 본인이 갖고 있다면은 또 어쨌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그리고 뭐 ST팜을 이전부터 들어왔고 봐왔고 했지만 뭐 이제 보니까 흑자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허접한 회사는 아니고 어떤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뭐 영상의 주제로 넣는 것도 있는 거니까 뭐 제 말을 듣고 투자하실 분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